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의 최경구 목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8차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공정성이 아마 왜 오른지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탄핵을 만약에 인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국민들이 그 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은 탄핵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마문역이 임명하지 않는 그 헌법재판관 한 사람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명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 4대4에서 그 마흔이 4대5가 되지요. 사실 6명을 확보해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청계천에서 개최되는 어제 출범식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변호인단이 출범식을 가졌어요. 어제 그 출범식에 무려 며칠 안 되는데 16만 명 이상, 17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 변호인단에. 그래서 청계천에서 출범식을 하는데 어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000명 이상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주요 강사가 어제 보면 이제 호남에서 올라온 청년 학분이 첫 이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강연을 또 세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동원 변호사가 인사격에서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국회의원이 와서 어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김성문 씨, 이제 유튜버 그라운드 씨가 와서 일례로 하는 가운데서 세세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거기 한 4시간 있었는데요. 그라운드 씨까지 연설을 듣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나게 청계천은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칠 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초장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개인 지지율이 50%가 넘어갔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제 서로 앞서는 뒷선이 하는데, 대체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국민의 여론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이것을 탄핵을 인용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대행, 그다음 이미선, 그다음 정계선, 그다음 정정미, 그다음 앞으로 또 임명하려고 하는 이 5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문형배는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의 친분설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어제 또 보니까 어제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단톡방에서 음란적인 그런 사진이 올라와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형배 대행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하고 둘이가 4월 18일 날 아마 임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탄핵은 6개월 에 걸쳐서 하게 돼 있죠. 심리에서. 그런데 벌써 12월 17일 날 결정해서 헌법재판소 1월 17일, 2월 17일 이제 두 달 좀 넘었죠, 사실은요. 두 달 안 넘었구나, 아직도. 그런데 1월 그게 두 달이죠. 그런데 벌써 이제 심리를 마감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피청구인 소추인의 대리인들, 변호사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도와줄 변호사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8일 날 하루 더 이제 심리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단 결심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리인단에 저는 사임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임한다고 해서 이 재판이 완전히 연기될 수는 없지만 아마 어느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피소추인 대리인들이 지금 사표를 내겠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국민들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엉뚱하다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득이한 조치다 하는 걸로 많이 공감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계획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둘러 하다가 이제는 국민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정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는 것은 이제 어제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탈당이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아주 이도서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사람, 또 윤석열 탄핵을 처음부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한동훈 계열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에 크게 아마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보수 측에서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옛날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배신한 것처럼 김무성이가 배신한 것처럼 이번에 한동훈이도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문형배에 대한 문제 제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성, 누구보다도 아주 이재명 대표에 아주 친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 이미선 그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에 아마 부대표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데요.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남매간에 남매가 아니죠. 자매지간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데 그 재판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래서 이미선에 대해서도 협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셨나요? 그럼 정계선 씨는 또 이거 재판관은 또 그분도 원래 또 좌파적인 판사인데 그 남편이 현재 지금 청구인 대리자로 참석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법인 단체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세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요. 정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할 때에 인용으로 해준 사람이죠. 가결한 사람이죠. 정정미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할 때 자기는 거의 대답 못한다 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면 북한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전망부대에서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정미는 종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정정미 재판관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만약에는 물론 뭐 사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한 표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보수 측에서는 절대로 그 만약에 인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측에서 만약에 그 권한 쟁의를 신청했죠. 국회가 결의한 것을 당연히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 이걸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권한 쟁의에 들어와 있어요. 그 결정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마쳤고요. 그리고 뭐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뭐 법무장관, 또 행안부 장관, 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행안부 장관도 안 들어갔나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탄핵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국무총리의 탄핵을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왜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고등법원 판결이 이제 곧또 이제 뭐 2월 20 며칠 날 이제 뭐 종결하고 심리 종결하고 3월 달에 이제 판결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 재판을 늦춰 달라고 지금 또 뭐 올렸잖아요. 올렸습니다. 위헌 법률 신청을 제청했죠. 자, 이러니 맞물려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먼저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대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당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외교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결정은 뭐 우리가 이제 투표가 가지고 국민들이 합니다만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저는 한미 공명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싫어 그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또 한미 공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바뀐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해서 안 되겠다. 나라가 지금 혼동이 오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여러분들이 경찰청장, 경찰 총수도 지금 현재 지금 구속돼 있나요? 자, 그런 상태고요. 서울 뭐 청장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거기 연루돼 가지고 이거 제대로 국가의 질서 시스템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속단해야 된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종교 지도자, 우리 특별히 교회 목사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해서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광화문의 코리아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좀 많이 모여주셔서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또 장로 입장에서 이 시국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주동이 돼서 주가에 대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월 14일이죠. 14일 아침 제가 간단하게 최근 시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